네, 이번 유형은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등차 수열의 일반에 관한 얘기했다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의 합에서 n항까지 합이라는 걸 좀 구해볼 건데요. 즉, n항까지 합을 일명 SN이라고 할게요. 이때 S는 썸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n항까지 합을 구하자. 그럼 우리는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어디까지야? n항까지 합을 구해보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써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A1, 얘가 A1 플러스 D, 얘가 A1 플러스 2D가 돼요. 그 다음에 점점점에 선생님이 요거 앞에 하나의 항을 좀 더 써볼게요. 요거 앞에 항은 AN-1로서 A1 플러스 N-2D가 될 거고 여기다가 요거를 써볼까요? A1 플러스 N-1D가 되겠다. 됐죠? 이게 n항까지 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볼 거냐면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의 성질이라는 걸 써서 이 합을 간단하게 구할 건데 뭐냐? 이 합이라는 것을 다시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다시 써보겠다. 당연히 합은 변하지 않겠죠. 그럼 얘부터 쓰게 되면 얘가 A1 플러스 N-1D가 되겠고 그 다음 번째가 얘가 되는데 A1 플러스 N-2D 당연히 그 다음은 A1 플러스 N-3D가 되고 그러면 점점점에 요것이 여기에 오는 게 A1 플러스 D 여기 오는 게 A1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를 더해보면은 당연히 그것은 SN이 두 개가 되는데 자 얘랑 얘를 더했더니 2A1 플러스 N-1D가 되고 얘랑 얘를 더했더니 A1이 두 개고 N-D랑 D랑 더하면 얘도 2A1 플러스 N-D가 된다고요. 또 얘를 더해도 2A1 플러스 N-D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더해도 전부 다 2A1 더하기 N-D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합은 전부 다 2A1 플러스 N-를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몇 개인지가 중요할 거고 얘가 당연히 몇 개입니까? N개가 되니까 얘는 N 2A1 더하기 N-D가 되고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눈? 2로 나누면 여기고 2로 나누면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등차 수열 공식을 유도를 한 겁니다. 이 등차 수열의 합의 유도는 되게 중요해요.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명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다시 요것을 선생님 아까 거꾸로 쓰는 것을 여기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얘가 AN-1이고 앞에 아까 거꾸로 이렇게 썼죠? 얘가 AN 더하기 그럼 AN-1 여기는 AN-2 더하기 점점점 A2, A1이 된다고요. 됐죠? 그랬더니 얘를 다 더했더니 얘가 ESN인데 A1 플러스 AN이고요. 더하기 A2 플러스 AN-1이고 얘는 A3 더하기 AN-2가 되고 더하기 점점점 AN-1 더하기 A2가 되고요. AN 더하기 A1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값들이 전부 다 뭐 했다고 이것들이 다 같았다라고 우리가 방금 구해봤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다 같다고요.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이 합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게 n개 있는 거예요. 그걸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 합도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되고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이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A1 더하기 AN을 굳이 안 써도 얘로 써도 되네요. 얘로 써도 되네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즉, 요 두 개를 더한 게 n 더하기 1. 요거를 더한 게 n 더하기 1, n 더하기 1인 것들이 항상 합은 A1 더하기 AN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끝항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항과 n-1, 세 번째 항과 n-2항이 주더라도 그 합들은 전부 다 같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런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식을 알려주면 무작정 외웁니다. 2분의 n의 2a0 플러스 n-d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외운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황을 해요. 합을 못 구한다고요. 하지만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왔는지 성질을 이해한다면 결국에는 이거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다. 이거 대신 이걸 써도 되겠다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작정 공식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왔는지 그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A1 더하기 AN은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의 등차 수열 문제를 학생들이 생각해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등차 수열 일단 합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예시 문제 하나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2014년 11월 학평 A형 2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2가 4, A5가 13일 때 A1, A2, A3, A4, A5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은 몇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나왔다. 그때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등차수열 합은 뭐다?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연립을 통해서 두 번째 항이니까 A1 플러스 D와 얘가 A1 플러스 몇 D예요? 4D가 되겠죠. 얘가 13이 되겠네요. 연립을 하게 되면 3D는 얼마가 돼요? 9가 되겠고 D는 3이 되겠다. A1은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런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 합공식을 이용하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하니까 S5니까 얘가 2분의 5에 2A1 얘가 2개 플러스 n-1D가 되니까 4D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합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12, 14, 7 곱하기 5, 35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 그 합을 구하는데 이 A5라는 것은 끝항이에요. 마지막 항. 그러니까 A5가 13인 거니까 우리는 첫 항 더하기 끝항을 이용하면 첫 항이 또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5에 첫 항 더하기 얼마? 끝항.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럼 마찬가지 7, 5, 3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보세요. 공차가 3인 거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빼요? 4를 빼요. 그럼 A4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겠죠. 공차가 3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나오더라도 요 합이 6이죠. 그러니까 요 합이 6인 것들의 합은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랑 같으니까 세 번째는 2분의 5에 4 더하기 10으로 해서 구해도 35가 나온다. 보통은 요렇게는 잘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왜 이런 식으로 구해보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기도 같더라.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꼭 공식에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의 증명 과정으로서 결국에는 첫 항 더하기 끝 항들은 나머지 항에 이렇게 사이로 오는 것들도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합을 구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등차 수열의 합의 유형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두면 조금 더 합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겁니다.